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배리입니다. 최근 들어 5월 7일부터 내내 하락하던 금 가격과는 다르게 은은 가격이 잘 방어되면서 심지어 상승의 모멘텀들이 꿈틀대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최근 들어 왜 이렇게 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으며, 그리고 지금은 왜 은이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집권 이후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불확실성으로 끌고 갔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무역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이거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불안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그동안 위험자산을 찾던 수요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기금속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금가격과 은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금과 은은 비슷한 흐름을 갖고 가긴 했었으나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은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 반면 은은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떨어지다 하면서 일정한 횡보 패턴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 둘은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 금과 함께 귀금속이라는 가치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재로서의 가치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데요.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늘어만 가는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산업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 은은 전기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이다 보니 전기전자 공학에서 필수재처럼 사용이 되는데요. 트럼프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선정하며 수출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우려까지 주면서, 그렇다면 귀금속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도 이 산업재로서의 은의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면서 은에 대한 혼조세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과는 다르게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런데 5월 7일부터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전쟁은 다소 다른 행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점점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최근 트럼프는 중국과의 이런 관세 135%에서 30% 낮추겠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에 더불어 펜타닐 문제까지 해결된다면 10%까지 낮출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시장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까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전자산을 샀던 그 수요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금 가격도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그런 흐름이 반대로 꺾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금 가격은 3,500불을 목전에 뒀던 그때와는 다르게 벌써 3,200불 정도까지 하락한 수준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은 5월 7일부터도 그 전부터도 계속 횡보만 하는 모습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 조금 더 꿈틀꿈틀대며 가격 상승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은은 왜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은에 대한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본질,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은 산업재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귀금속으로도 쓰입니다. 은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산업 수요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다 보니 사람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우려가 많이 사라졌겠죠. 그 말은 즉 산업 수요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다시 증가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가 생길 수 있겠고, 두 번째로 관세 전쟁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이 환율이 자꾸 강세를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었을 건데요.
원달러 환율은 1480원까지 찍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벌써 1390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에서도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대만 달러에서도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런 공통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끝내고 대신 그에 대한 조건으로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도 불리고 마라라고 협정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다른 타국 통화의 강세를 조건으로 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관세를 포기하고 플라자 합의를 했든 혹은 플라자 합의를 하지 않고 관세 전쟁을 하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은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는 해소가 돼서 산업적인 수요는 다시 증가하게 될 텐데 여기에 더불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도 다 같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보다도 은이 훨씬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슬금슬금 나타나면서 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되었든 아니면 다시 관세 전쟁이 시작되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정됨에 따라 은의 정확한 추세와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에 있어서 이런 상승 모멘텀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가운데 어저께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까지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까지 다시 생겨나고 있게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금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무섭게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금에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은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며 한국금거래소의 실버바도 구매해 보시는 걸 같이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양벨이라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